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이 튼튼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주주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포트에 담고 계신 기업에 대해서 점검할 그런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든든한 파트너님들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3가지 방법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2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도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요. 또 채팅으로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부분들은 자기가 가진 종목을 이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교체 매매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와서 좀 속 시원한 상담을 좀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매수가에 들어간 시점, 그다음에 현재 시점 이걸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타산 지석을 좀 삼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민경철 파트너님도 시청자분들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냈고요. 어제도 잡아냈고 내일도 잡아낼 확률이 99% 이상이다라고 이전 방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내일 상한가가 만약에 안 간다면 제가 노랑톡 하단에서 이제 한 100분 정도 이제 커피를 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G2파워 종목이 상한가 내일 갈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잡았고 어제도 상한가 잡았는데 내일도 상한가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상한가 행운이 잘 터져서 상한가를 기록한 거긴 하지만 자, 어느 정도 적절한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 제가 봤을 때 저희 기준에서 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상담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도 굉장히 잘 봐주시는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또 참여 방법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오후 9시 30분에 전 글로벌 시장이 주목했었던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제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전월 9.1%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옵티팜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9,9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 담으셨다고 하네요. 네, 옵티팜 오늘은 2%가량 내리면서 9,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옵티팜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먼저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님 이거 문자 상담이죠? 네, 이거 아마도 굉장히 주식 투자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가 통상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이제 장마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동물, 전염병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곤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절주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자, 실제로 우리 2020년도에 우리 동물 관련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이슈로 3만 원까지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자, 10,000원에서 또다시 단기간에 17,000원까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시기가 자, 7월에서 8월 21일 이때가 무슨 계절이죠? 여름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끝나고 고가가 31,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자, 이때 우리가 차트를 또 돌려보면은 자, 7월 22일. 자, 이때도 여름철에 18,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바닥에서 세력들 매집이 강하게 이루어지다가 자, 이번에 장마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저항 구간이었던 이 9,900원 매물을 오늘 그리고 최근에 뚫어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 10,000원 구간을 거리대금을 수완하면서 돌파했을 때 단기간에 14,8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지금 태풍이 우리 장마 비가 수도권 지나서 지금 충청도 이쪽 이제 남방 지방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태풍 피해 수혜주들, 뭐 수처리 관련주들 상하수도 재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뭐 폐기물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시세가 나왔는데 그 다음은 이런 동물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매개체가 멧돼지거든요. 근데 이 멧돼지를 원래였으면은 방역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 못하게 다 방역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비 오고 그리고 그 멧돼지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물을 타고 매개체로 해서 그 가축들에게 전파되는 상황들이 좀 장마 이후에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물론 이제 전파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돌주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쪽으로의 그런 이슈들이 이제 우리 장마 끝나고 나면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 체계가 장마로 인해서 좀 무너진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바이러스들이 비를 매개체로 해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냥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고려했을 때, 자, 정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좀 잘 공략을 해 가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자, 바닥에서 거리대금 2번 터졌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대금 한번 터졌고요. 여기서 거리대금이 한번 터졌는데 자, 밑으로 저는 9,400원 구간 손절 잡고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원표가 11,000원, 2차원표가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 수익권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8월달 한 달 동안 승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적자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물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이슈로 여름에 시세 나왔을 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 되긴 했지만 이제 4기년도 연속 격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말까지 내년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올해 여름에 동물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로 튀어 오르면은 11,000원, 12,000원, 14,000원 구간 분할 매도로 좀 적극적으로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해 가시면 좋은 수익권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저는 9,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 이후로 또 이 동물 바이러스가 번질 수 있다라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8월 한 달 짧게 시선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 문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여쭤봐 주셨고요. 6,68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캐리소프트 또 온라인 교육 관련주인데 6,68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5% 넘게 좀 하락세 보이면서 6,370원에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캐리소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현명하게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캐리소프트에 대해서는 좀
좀 이따 하고요. 제가 네. 옵티팜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거둔다면은 예. 옵티팜은 이제 이지바이오의 이제 계열사 자회사인데 네. 이종장기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질병이 돌면은 거의 성견지명에 해당이 되는데 네. 질병이 돌지 않고 올라가면은 이종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재생의학이나 이쪽에도 순환매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하는 그런 기술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흐름하고 거의 약간 연동이 돼서 후발주로 약간 올라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캐리 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이제 블록체인하고 같이 그 게임하고 연동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캐리파크라는 그런 게임 메타버스를 한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출발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유튜브 채널 이쪽 부분에서 이제 출발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매출이 좀 많이 안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 사업이라는 게 현재 그 이슈가 크게 좀 부각이 되고 크게 히트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펼쳐준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슈가 좀 그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은 지루하게 빠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캐리 소프트는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매출의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금액 부분들이 거의 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빠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8,000원인데 4만 원 잡고요. 4만 원 잡고 보면은 반토막이면은 2만 원, 다시 반토막이면 1만 원, 다시 반토막이면은 5,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8분의 1 토막이 되면은 이제 그 100%가 3번 했기 때문에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토막 또는 10분의 1 토막이 거의 진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이 5,000원대죠. 바닥이 5,000원대고 단기 고점이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70%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 정도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시총이 워낙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좀 이제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튀면은 조금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데 매수가가 66,680원 정도가 되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눌림목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매수 시점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총이 워낙 좋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류의 어떤 메타버스 쪽에 움직임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이 없던 뭐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지수가 빠져서 같이 동반으로 좀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21선, 61선 크로스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튀어면서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 8,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좀 수급이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이 좀 순환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원 정도의 마디매매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장주가 아닌 후발주, 특별히 어떤 그 여기서의 승부를 걸거나 선행학습이 확실히 되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후발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정상이었나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매수가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선도주 뭐 이런 부분 위메이드를 한 40% 60%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캐리소프트나 이런 것들을 시총도 작고 하는 부분들을 40%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은 무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를 좀 하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한번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재료를 업고 이 8,000원 선까지 상승할 수는 있지만 비중이 지금 40%로 많으시기 때문에 분할로 안전하게 덜어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CS인데요. CS윈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7,000원이요.
47,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80%요. 40%요. 80%요. 80%시고요. 네, 80%. 예, 비중 많으시네요. 네, 네. 실스윈드 이제 풍력주인데 네. 계속해서 좀 호실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금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익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내일 팔아야 할지 네. 더 가져와야 할지 몰라서요. 아, 혹시 목표하고 계신 가격 있으세요? 한 8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예, 8만 원 선까지 목표하고 계신데 언제쯤 팔면 좋을지 제가 민경철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기 산 지가 한 달 됐어요. 아,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민경철 파트너님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너무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정말 100만 불짜리 타점에서 잘 공략을 하셨고요. 오. 오늘은 뭐 제가 익절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7월 28일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날 우리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전방위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CS 윈드 풍력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자, 그 주식이 우리 방송하고 나서부터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은등고수라고 제가 좀 생각이 되는 게 자, 방송에서 7월 28일에 자, 이 캔들에서 이거 관심 있게 봐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전에 네. 잡으신 것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네. 제가 포착해가지고 방송에 이야기 드리기 전에 더 빨리 또 47,000원에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이제 47,000원의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자, 풍력 관련주로 10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첫 번째 저점이 저는 1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고 두 번째 이중 바닥 저는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 그리고 삼중 바닥을 다졌던 이 47,000원의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자, 1,000만 불짜리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었다. 그만큼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굉장히 이제 은둔 고수분이 이제 상담을 주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66,000원 구간을 첫 번째 뚫어내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자,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 절반 이상 수익을 챙기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고 드립니다. 근데 판단은 잘 잡으셨기 때문에 선택을 시청자님이 얼마 하시면 되고요. 선에서 절반 줄까요? 네. 왜냐하면은 선에서? 네, 시청자님 얼마 선에서 비중을 주시면 될것 네, 같아요. 1차 목표가는 저는 6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66,000원 구간이 과거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하다가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66,000원을 돌파 못하고 45,000원까지 빠지고 또 여기 66,000원 돌파 못하고 또 47,000원까지 빠졌던 자, 전가가 있습니다. 여기 저항받았던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이제 여기가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물이 과거에 여기 물렸던 구간들,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돌파하는 듯 하면서 여기 물렸던 매물들이 자, 우리 6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를 뚫어내면 그 위로는 저는 목표가 2차 목표가 7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7,000원까지 또 보유 비중의 절반 매도 진행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최종 목표가 자, 8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평단가가 비중이 평단가는 굉장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셨고 비중도 세게 베팅하셨는데 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66,000원에서는 일단은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그리고 66,000원 뚫어내면 2차 목표가 시청자님 얼마라고요? 2차 목표가 시청자님 얼마인지 원이요. 들으셨어요? 8만 원이요. 2차 목표가가 77,000원이고 그리고 네. 최종 목표가가 88,000원 이야기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이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렸잖아요, 시청자님. 네.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고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6만 6천 가면은 다 팔았다가 빠지면 또 다 살까요? 절반만 팔고 그냥 40% 가져 올라갈까요?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추이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66,000원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은 이거는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남은 비중 더 수익권 들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상황을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미래 주가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 판단해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방송 하단에 노란색 들어오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실시간 수급 보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분봉상의 주요한 지지선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과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구간들을 제가 분봉상 체크를 해 보니까 자, 이 가격입니다. 어제와
자,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 가격대를 분봉상 지지받았던 가격 라인이 자, 59,800원 그리고 68,000원 가격대예요. 그래서 자,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1차 목표가 저는 66,000원, 2차 목표가 77,000원. 그리고 기억하시기 편하게 최종 목표가 88,000원. 우리 여성분들 옷 사이즈죠. 4455, 6677. 예, 큰 사이즈 667788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고 자, 이 근거는 2차 목표가의 근거는 첫 번째 66,000원을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야 여기 매물이 지지로 바뀌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네, 우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은 디테일한 실시간 전략은 네, 노랑톡에서 추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S 윈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내일 또 기업 설명회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민경철 파트너님이 제시해드린 이 667788 목표가 잘 기억하셔서요. 기분 좋은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CS 윈드 종목 상담 정리해보고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들리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요. SK 하이닉스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10%고요. 네. 12만 네. 8,500원이요. 예, 매수가는 128,500원이시고요. 네.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전일 미국의 마이크로 쇼크로 인해서 또 오늘 이 반도체주들의 표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3.5% 가까이 내리면서 91,8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네. 12만 원 선에 들어가셨거든요. 보유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고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이걸 네. 더 사가지고 네. 이 산 가격에 팔아야 되나 예. 아니면은 그냥 둬야 되나 네. 얼마쯤 가야 될까 하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아, 그러시고요. 이제 네. 매수가까지 지금 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들어간 가격에 나와야 되는가 예. 아, 그렇습니다. 지금 9만 원 선까지 내렸기 때문에 또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임상현 네. 파트너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SK하이닉스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현재 치포 동맹, 그다음에 이제 치포 동맹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어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은 오히려 수혜로 받아들여서 2차 전지하고 태양광 쪽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치포 동맹이 이제 되면서부터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데 이게 이제 미중 충돌 격화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고요. 또 국내에서는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우시 공장에 이제 디램 분야에서 47%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에 랜드플래시를 42%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현지 생산을 한 것 덕분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내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좀 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긴장 관계, 격화 관계가 되면은 이것도 계속 줄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려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적습니다. 물론 이 추정치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럴 확률이 일단 많는 전제하에
우리가 좀 매매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특히 전체 반도체 부분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해당이 되죠. 근데 미국의 어제 이제 발표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그 NFT 쪽, 그 현재 그 블록체인 이쪽 관련된 채굴, 이쪽 관련된 그 소모된 그 부품, 소모된 그 양이 좀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고성장 산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은 경기 위축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반도체도 차량용하고 일반 반도체를 약간 나눠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올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SK 하이닉스의 어떤 차트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삼각 수렴형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삼각 수렴형의 층 상단 요거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보고 이 조점을 확대를 좀 해보면 조점은 횡보 국면에서 거의 마무리가 짓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체 지금 급락이 좀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급락은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고 지금 61선이 이제 우하향이 되고 있고 21선이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주고 다시 한번 쌍바닥 짚고 다시 한번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제 쌍바닥 보이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추세 이탈, 반도체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늦게 터닝하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반전이 좀 되느냐 중장기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약간 올라와 주면은 이 박스권 운동을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살게 12만 원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 부분에서는 시간이 많이 좀 소모가 되고 연말께나 뭐 12만 원 선 정도 좀 타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매수가도 높고 다만 이제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서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2만 원까지는 현재 한 번은 현재 그 장이 좀 좋아지는 하반기 때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그걸 적으면요. 그러면 얼마만큼 기다리면 되래요? 이제 9만 원은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반전이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한 3개월 이상, 뭐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3개월이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타기에서 약간 뭐 10만 원, 11만 원대, 10만 원 위에서는 좀 잘라 주시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들도 약간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답답한 흐름들은 좀 전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추매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9만 원 정도는 깨지 않을 거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9만 원 정도에서 물타기 한번 좀 해보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9만 원대 되면은 예, 물타기를 한번 하셔도 하라고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이 추세선이니까 9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9만 원에 약간 물타기를 좀 하셔도. 네, 그러니까 9만 원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1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예, 12만 원 이제 연말까지 연말 목표가로 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간밤새 4% 넘게 하락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고 9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서 좀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이 9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 뒤에 연말까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한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이 아니라 유튜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K님께서 하나 머티리얼즈 종목을 여쭤봐 주셨고요. 3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보니까 6월 초만 하더라도 65,000원이던 주가가 오늘은 3%대 약세 보이면서 이제 36,450원까지 내려선 상황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하나 머티리얼즈는 시간을 기다릴수록 네. 수익권이 점점점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사 이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6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어도 지분을 30% 이상 사기 어려운 우리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국민연금공단이 우량한 종목들에게만 우리 혈세를 투입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미 기존 대주주들이 지분 좀 다수 이상 65%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다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실적의 동사의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26%의 증가와 영업이익 30%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보니까 자, 전년 동기면은 자 2분기 실적이 이제 4월에서 5월이거든요. 그럼 작년 4월에서 5월 저가를 지금 이탈한 시점입니다. 자,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졌다. 그런데 주가는 작년 2분기의 저점을 지금 현재로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아졌는데 주가는 더 빠져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좋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근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정정했습니다. 6월 30일에 나왔던 이제 신규 투자 등에 대한 정정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기간을 좀 변경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공장 신설합니다. 왜 신설하느냐? 자, 아산 2공장, 이제 반도체 이제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고객사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합니다. 1,200억 규모의 이제 아산 2공장을 증설하는 이슈입니다. 자, 이 공장의 완공일이 내년 8월 31일이에요. 자, 원래는 자, 이제 예정 완공일이 자, 23년도 내년 9월 30일이었는데 자, 한 달 정도 공사를 앞당겨서 빨리 완공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 더 공장이 빠르게 돌아가는 호재일 뿐만 아니라 자, 내년 8월 31일, 즉 내년 9월 달부터는 동사가 1,250억짜리 공장이 증설돼서 반도체 소재 많이 만들어서 납품했을 때 당연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동사가 실적이 내년 23년도 9월달 공장 완공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첫 번째, 자, 작년 2분기보다 실적 더 좋아졌는데 지금의 주가는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33,500원과 35,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저는 최대한 길게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충분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우상향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가까지의 시세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 자 45,000원에서 55,000원 구간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면서 수익권 분할 매도 좀 대응하는 전략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자, 우리 CPI 지수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지금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새벽 시간 그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 우리 하나 머티리얼즈 종목도 자 33,500원, 35,0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45,000원, 55,000원까지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량주예요. 그런데 자,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들이 뭐 대부분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국 기술주가 조정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량주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은 당장 내일은 우리 나스닥 지수 반도체 기업들 바닥에서 반등 나오면서 조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도 좀 수급 긍정적인 흐름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사가 좀 변곡을 만들었던 주요한 기술적 구간이 자 33,500원에서 38,000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자, 빠르게 날아가는 시점엔 이 38,000원을 뚫어내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33,500원과 35,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그리고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셔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수익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상담 만나봤습니다. 45,000원 선에서 55,000원 선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튜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리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QSI 12,35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관련주 QSI인데요. 이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얼마로 보고 계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임상현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QSI 같은 경우는 레이저 관련된 부분들, 네. 부분들에 특화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라이다 쪽을 이제 공동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카메라만 가지고도 인공지능만 가지고 모든 어떤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국내 현대차를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은 라이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이제 겸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로봇에서도 운영이 좀 되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QSI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다에 대한 뭐 성장성 상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는 업력, 연구, 그개발 능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를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도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매출이 안 나오는 좀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테마도 좀 안 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무너졌던 그 내용인데 QSI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이 거의 10,000원까지 거의 좀 내려와 줬는데 절반이면은 14,000원에 해당이 되죠. 14,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14,000원에서 더 좀 내려갔던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큰 추세로 보면은 하나 50%가 마디인데 여기서 50%가 하나의 가바닥이고 여기서 깨고 내려가고 박스권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대수가 라이다 레이더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이 14,400원 정도 되는데 14,400원에서 저항을 한번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400원에서 저항을 보이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갈 확률이 많습니다. 최근에 동훈 아난텍이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동훈 아난텍은 같은 라이다 레이더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당뇨병 관련된 타액 진단 그 부분에 이제 특화된 다른 요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QSI하고 똑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좀 생각이 되고 일단은 14,400원의 매도 관점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SI 이제 직전 고점인 14,400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IHQ. IHQ 종목 가져오셨고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200원에 50%인데요. 네, 너무 50% 비중 담으셨고, 네. 네, 너무 빠져갖고. 한 번에 50% 다 담으신 건가요? 조금씩 해가지고. 네, 담다 보니까 이제 50% 비중 되신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거 부도날 주식인가? 이거 올라갈 것인가? 김경태 네. 선생님 옛날에 방송하는 건 좀 들었는데 네.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아유, 네. 지금 좀 많이 속상하시다 보니까 목소리에 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민경철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네, 파트너님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일단 좀 오늘 좀 힘내시고요. 예. 네, 지금 혹시 제 노란톡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 너한테 못 들어갔어요. 네,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따 밤에 제가 한 10장 정도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좀 보내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좀 잘못한 거는 딱히 없어요.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에 제가 준비된 자료를 이제 송부를 드릴 거지만, 자, 위에 회사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에 우리 KH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배상윤 회장이라고 그 사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러한 우리 과거에 이런 KH 그룹이 우리 KH 강원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알펜시아 골프장을 강원도 쪽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거를 싸게 인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강원도가 국가, 시, 그 도, 자금으로 골프장을 지었던 부분들을 KH 강원 개발이 조금 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인데, 아직까지 이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검찰 수사나 이런 재판이나 법적인 문제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고는 좀 단언지어서 얘기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KH 그룹주에 속해 있는 그룹이라서, 종목이라서 그러한 이제 법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IHQ를 매도냐, 매수냐, 보유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시청자님,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모르겠나요? 전화했어요. 네? 궁금해서 모르겠어서 전화하셨나요? 저는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회사가 전환사채 사주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납입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자, 아직까지 이제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자, 2022년 3월 30일까지 3회차부터 12회차까지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이 아직도 물량을 전환 청구하지 않은 물량이, 자,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요. 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1480억, 거의 약 1480억에 대한 자금이 평단, 얼마죠? 전환가액 1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00원이면은 이 1480억인 사람들도 지금 손실일까요? 아니면은 뭐 이득일까요? 이 단가면은 지금 단가 대비해서는 손실인데, 자,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은, 자, 누가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은 전환가액을 리픽싱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가액이 과거에는 1000원이었는데, 자, 시가 하락에 대한 이유로,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에 대한 이슈로 이 단가를 1480억 큰 손들의 평단가를 지금 68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탄 건 아닌데 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환사채 채권을 회사한테 돈을 얼마 넣었냐면은 1450억을 회사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원금을 받든가, 원금을 돌려받든가, 아니면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주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자,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 회사 시가총액 IHQ가 시총이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전환사채 사주들이 돈으로 다 1480억을 돌려주세요 하면은 회사는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이 전환사채 사주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약간 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관점에서 1480억 큰 손들의 단가가 680원 정도로 낮아졌는데, 자, 지금의 가격이 650원과 그리고 720원 구간, 즉 큰 손들 단가가 680원인데 지금 그 가격 금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50원 구간, 630원 구간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더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1월, 12월까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7월 21일 바닥에서 매기가 한번 유입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매기 유입되면서, 자, 그동안에는, 자, 거래량 없이 조정받다가, 자, 바닥에서 추세 전환 한번 이루어낸 모습인 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KH 배상윤 회장과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의 지지율 75%를 기록한 거 우리 시청자님 아시나요? 네. 쌍방울 기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KH그룹과 이제 쌍방울 네. 그룹이 이제 굉장히 이재명 의원의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그룹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동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IHQ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의원과 뭐 연결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위로 올라간 KH그룹과 그리고 쌍방울 광림그룹과 이 두 개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과 좀 연관되었진 과거의 정치 테마주로 함께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8월 28일에 당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은 과거에 그 KH그룹과 그리고 쌍방울그룹이 어떤 정치 테마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고 여기서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면은 저는 차기 대권 후보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룹주들이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8월 28일 민주당 정당대회 결과에서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는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0장 정도 이제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정도에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IHQ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가 짓눌린 상태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에코프레진. 네, 에코프로 HN 종목이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0%에 8만 원. 비중 많이 남으셨네요. 50%. 매수가는 얼마세요? 8만 원요. 매수가는 8만 원이시고요. 네, 지금 6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8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또 굉장히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임상현 파트너님께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은 잘 나가는데 네. 에코프로 HN은 네네. 주소온 자식도 아니고 그러는데 술만 먹고 그렇죠. 사장이 그 대표가 술만 먹고 이거 신경 안 쓰나 봐. 네, 에코프로 이제 같은 형제 그룹인데 왜 에코프로 HM만 주가가 지지부진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저희 전문가이신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에코프로 그 H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입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 등 여러 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온실가스 관련된 저감 장치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성장성은 굉장히 높지만은 현실적인 매출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미래 성장률 때 상승했다가 최근 장세 때문에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차트의 내용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 21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현재 그 매수가가 이제 8만 원 정도가 되죠. 8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는데 무려 전체 보면 3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3만 원까지 하다 보면은 거의 6배. 6분의 1 도망이 났죠.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크게 올랐지만 이렇게 여기가 저는 이제 대바닥이다 봅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이 전체 바닥이다 보면은 여기서 보통 주가라는 것은 하나의 100%가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의 저항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고점이 약 6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 따블이 되게 되면은 7만 원 정도가 돼요. 7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조정이 필연적으로 약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뭐냐면은 매수가가
지금 8만 원이고 현재 비중이 50%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은 매수가가 약간 올라와 주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고 좀 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저점에서 100% 가까운 부분들이 되면은 한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일 장이 약간 좋아도 좀 약간 조정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차라리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가 현재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 한 50% 정도 보유 물량의 50% 정도 매도했다가 저점 재매수 한 다음에 다시 한번 5만 원대 21선에서 재매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가져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화 소통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민경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